네, 어서오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생가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저분하면 오히려 건강해진다라는 이론인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마다 이 아토피, 비염, 천식 환자들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성인보다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아 청소년에서 그 유병률이 특히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이제 연구와 노력들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데요. 과거에 비해 분명 영양 섭취에 이제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잘 먹는데 면역력이 떨어질 리는 없겠죠. 우리가 평균 키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잘 먹기 때문에 설명이 되지만 이런 질환들이 높아졌다라는 점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질환들은 모두 알러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이제 왼쪽에 이제 알러지 증상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아토피나 천식에 관여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둘 다 알러지 증상입니다. 즉, 이제 외부의 환경에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인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딱을 먹었거나 염색약이 이제 몸에 맞지 않았을 때 급성으로 과민 반응을 경험합니다. 도드락이나 가려움을 유발하죠. 자, 이와 비슷하게 아토피와 천식도 이런 알러지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비슷합니다. 아토피나 천식에 특별한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을 사용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몸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계속 보이는 걸까요? 또 문제는 이제 급성 알러지는 약을 먹으면 대부분 이제 며칠 내로 가라앉는데 반해 아토피 천식은 약을 바르거나 먹을 때 뿐이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자극을 주어서 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생가설이라는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단어를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꽤나 익숙한 가설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부터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애들이 땅 밟고 흙장난 하면서 놀아야 건강하다. 바로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이론인데요.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체변 봉투입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 환경이 보다 위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때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기생충 검사 목적으로 분변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안 내면 혼났죠. 체변 봉투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장내 기생충을 가진 애들이 많았습니다. 기생충이 많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도 손도 잘 안 씻고 우리가 걸음도 분변으로 많이 했고 흙장난도 이제 외부 놀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환경이나 습관적으로 다양한 어떤 미생물 접촉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의 감염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구충제를 우리가 먹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봄, 가을로 구충제 꼭 먹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때는 이런 아토피, 비염, 천식 환자들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흔히 우리가 후진국, 위생이 좀 좋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런 아토피, 비염, 천식들의 유병률이 낮은 데 반해서 위생이 좀 좋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를 보시면 이제 왼쪽은 A형 간염, 결핵, 홍역 등등의 어떤 감염병의 유병률이 옛날부터 점점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경향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이에 반해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크론 디지즈, 제1형 당뇨, 아스마 이런 증상은 반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게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유의한 반비례적인 경향성을 보고서 우리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형제들이 있는 가정이라든지 대가족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런 아토피, 비염, 천식의 유병률이 좀 낮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형제들이 좀 많으면 형제가 없는 혼자 자란 아이들보다 외부에서 좀 놀 확률이 높아서 그 얘기는 외부의 환경과 노출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좀 낮아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릴 때 우리 이제 면역 기능도 다양한 환경
환경과 만나면서 그 기능이 풍부해지고 발전하고 성숙해 가면서 이제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되는데,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만 자라게 되면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좀 예민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어른들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좀 소심해지고 작은 것에도 좀 예민한 성격을 갖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토피, 천식,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좀 안전한 균입니다. 안전한 균들을 계속적으로 복용함으로써 장내 면역 기능을 좀 안정화시키고 좀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에그라고 되어 있네요. 알입니다. 알. 돼지 편충 알이에요. 돼지 편충, 돼지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돼지 기생충이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의 어떤 치료제로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돼지 편충은 이 사람 장에서는 장기간 서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걱정 없이 섭취함으로써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장내 어떤 면역 기능을 자극을 주어서 치료를 한다라는 원리이고요. 보통 뭐 한 번에 이제 몇천 개씩 먹고 1, 2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복용함으로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돼지 편충알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라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기생충을 이용한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제로서 활발하게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알러지 질환을 낮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감염병에 걸려야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어느 사회나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아직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장내 미생물 사회에도 몇천 종, 몇 조, 몇십 조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 하나의 사회입니다. 여기서도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다양성이 충족이 돼야지만 어떤 균형된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요약을 하자면 이 위생 가설이란 우리가 이제 천식, 아토피, 비염 등 대부분의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너무 청결한 환경에서 자란 나머지 어떤 다양한 미생물적인 자극을 받지 못해서 면역력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런 이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위생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